네, 7시 33분입니다.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 국회 정보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부터 열리고요. 4개 상임위원회가 관련돼 있죠. 국방위원회고 안전행정위원회는 다음 달쯤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총선 게임의 룰을 바꾸겠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는 정치권 얘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여상원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국정원 해킹 의혹에 관한, 오늘부터 열리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그 조사해 보니까 민간인 그 해킹한 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이건 원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충분히 예상됐던 문제였죠. 네. 왜냐하면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의해서 국가 기밀 이런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야당에서 시작할 때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국정원을 압박했어야 되는데 그냥 의혹 제기만으로 자료를 먼저 제출하라. 네. 그 제출한 자료에서 우리가 사찰 증거를 찾겠다. 아하. 이러니까 국정원 측으로서는 이게 전부 대북이나 안보 관련이다. 네. 이렇게 거부하면 야당으로서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자료 제출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제 안철수 의원이 30개 뭐를 좀 제출하라 그랬는데 그것도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료를 무조건 제출하라 그런 게 아니고 네. 그 민간인 사찰을 하면 그 사찰 당한 민간인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소명을 해가지고 이게 사찰 의혹이 있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놔라. 네네. 이렇게 나와야지. 그냥 자료를 요구하면은 국정원 측으로서는 당연히 이게 안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못 내겠습니다, 이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네네. 마티즈 승용차 이거 변조했다든가 바꿔치기 했다든가 하는 의혹을 제기한 전병헌 의원을 지난 금요일에 인터뷰했는데 이 문제 관련해서 아직도 의혹은 풀리지 않았다, 그런 입장이고, 또 하나는 그 청문회를 왜 통과시키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협상 파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통과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공개청문회가 불가하다면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비밀 취급 인가증을 가진 바로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들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해야지. 네. 이게 우리 지금 새정치연합이 처음에 했던 공개청문회 요구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아무리 민간인 사찰의 의혹이 있고 그걸 국민들 궁금해한다 하더라도 이게 잘못 짚은 게 지금 이 국정원의 모든 문제는 조금이라도 이게 잘못 알려지면은 모든 중요한 정보가 새는 국가 전체로 불이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균형 감각이 있어야죠. 어느 게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 네네. 공개 청문을 해서 어떻게 한 개라도 알려질 때 그 위험이 더 큰 건지. 아니면 그걸 비공개 청문회를 해서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이 더 큰 건지, 서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요구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협상 과정에서 결국 이제 새정치 쪽에서 법인세 인상이라고 그럴까, 또 법인세 정비라고 그럴까, 소득세하고 이거를 이제 넣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 시각 차이가 있죠, 여야 간에? 지금 이것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미국도 보면 두 가지 견해가 있거든요. 법인세를 올려서 세수를 해야 한다는 게 있고, 세금, 그러니까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있고, 그렇지 않고 법인세를 오히려 내려서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파이가 커지게 해서 거기서 목을 갖다가 많이 떼내는 게 맞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 우리도 지금 새정치연합과 새누리당의 주장이 이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올려서 지금 추경 예산에는 많은 지금 국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자. 그다음에 새누리당은 그렇지 않다. 법인세 올리면 경기가 더 나빠질 거고. 그러니까 사업하는데 부담 주지 말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법인들이 돈을 적게 벌면은 그게 법인세 올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원이 확충되지 않을 것이다. 이 주장인데요. 이거는 결국은 세계관, 그러니까 어떤 재벌이라든가 사업가에 대한 사업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인생 그게 관의 차이지. 이게 어느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당 쪽에서는 법인세 올리겠다고는
그런 얘기는 안 했다 이런 얘기. 예, 그러니까 네. 그 마치 꼭 그 국회법인가요? 저번에 무슨 법인가요? 거기서 뭐 이건 이제 공무원 연금법 할 때 네네. 앞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뭐 이런 식의 단서를 달아서 네. 뭐 추경안 통과는 시켜야 되겠고. 네네. 뭐 야당에서 이제 견제를 하니까 서로 이제 좋은 게 좋다 식으로 이게 뭐 어물쩍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네. 단서가 붙어 있더라고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조금 잘못되면 책임을 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선 그 미봉책으로 네네. 통과시켜놓고 보자 이런 데서 모든 게 출발하니까 좀 보기는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법인세 청구 문구가 담겨 있으니까 정비 문구가 담겨 있으니까 검토는 하긴 하겠죠. 어떻게 될지 논의 상황을 봐야 되겠는데 저 변호사님께 사실은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상원 씨가 그 혁신위원장이 내놓은 국회의원 수 늘리는 얘기를 진짜 먼저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이제 선관위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그랬나요? 이 비율이 맞지 않다. 그래서 인구 3분의 1이 뭐 차이가 남았는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30만 명에서 국회의원 1명 뽑는 데하고 10만 명에서 국회의원 1명 뽑는 지역구가 있는데 그거는 비례에 맞지 않다 그런 얘기였죠. 그렇죠. 내놓으니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의원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네요. 의원 수가 사실 늘어나는 게 만일에 그 국회의원들이 제 기능을 한다면은 네네. 국회의원 수 늘리는 게 맞지만 현재의 지금 우리 국회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무슨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기보다는 정파의 이것을 일하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을 많이 늘린다 그리고 줄인다 해서 지금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국민 여론은 지금 절대 다수가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하자까지 줄자는 지금 의견도 있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새정치연합이 오픈 프라이머리 반대하면서 그 국회의원 수 늘리는 걸 갑자기 이게 den동맞게 내놨는데 내놨으면 어떤 설명을 해야죠. 왜 필요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 국회의원 60명 늘리는 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그런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국회의원 60명 늘리자 나오니까 국민들로서는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 가운데 이종걸 그 원내대표가 390명 얘기를 했던가요? 그러면서 그럼 세비는 반으로 줄인다 이런 얘기인데 국회의원 수 늘어나는 거를 굳이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는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같이 무슨 공당의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가 아니고 마치 당 대표의 대리인같이 지금 모든 행동을 하는 데서는 이 국회의원 수 늘리는 게 싸움만 더 많아지겠죠. 이런 상태에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게 별 실익이 없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국회의원 수 늘리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300명 지금 국회의원 수 그대로 두고 그 안에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례를 어느 정도 하는 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이건 무슨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은 맥락인데 지금 비례대표가 마치 그 당 대표나 집권자의 어떤 그 시혜성 그리고 이런 말하자면 전략적으로 이익단체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특히 우리 그 새정치연합 비례대표 중에 저번에 한명숙 전 총리가 임명했던 비례대표들 사실 문제 많이 일으켰지 않습니까? 김현 의원을 비롯해서 이런 상태에서 비례대표가 과연 직능 대표의 역할을 하는지 만일 직능 대표를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비례대표 지금보다 더 늘려야죠, 사실. 지역구 의원들이 문제가 많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지만 지금 그 비례대표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면은 지금 비례대표 더 늘려서는 안 되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이제 정수를 조정하는 문제는 아마 그 12월 15일 날 20대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개시하는 그때까지 그 일정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여야 간에 상당한 그 시각 차이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 국회의원 수 늘리는 걸 그리 찬성하시지 않는 것 같죠? 그렇죠. 국민들이야 국회의원들 지금 하는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 국회의원들 지금 또 특혜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국민들은 요새 취업이 안 되고 청년들은 특히 하루 벌어 하루 먹기 힘드는데 국회의원들 하는
맨날 국회에 불출석하고, 네. 그다음 뭐 싸움질하고, 네. 이러는데 세비라든가 저번에 그 국회 운영위원장 한 달에 4천만 원 받는다는 소리 듣고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저 놀랐어요. 저 몰랐어요. 저도. 예. 네. 그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지금 느끼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일하느냐가 아니고 그 국회의원들이 하는 그 뭐 업무라든가 그다음 진짜 그 국가에 저게 어떤 이익을 주는가에 비해서 국회의원들이 너무 그 심하게 자기 이익 챙기기에 그 급급하다. 이런 인상을 가지는 게 물론 언론의 역할도 좀 그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국회의원 늘리면은 그 오히려 싸움만 많이 하고 돈만 많이 드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생각을 가져서 반감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그 2016년 내년 4월 13일에 20대 총선거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의 의원 정수 확대의 명분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그 갈래가 많아서 앞으로 더 많이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상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